이동주 TV의 또 영주 뭐 나 김진수입니다. 해야 돼? 해야지. 뭘 해? 야 이때까지 김낑깡이었잖아. 왜 본명을 밝혀? 넌 내가 좀 낑깡이야. 한동안 좀 안 나왔지 내가. 어. 나 진짜 바빴어. 회사에서 뭐 정부 사업 중간 점검 막 이런 것도 나라에서 나오신대잖아. 야 너 여기 빼고 다 나갔던데 뭘? 딱 걸렸네. 어. 여러분 제가 돌아왔습니다. 네. 아 지금 가장 뜨거운 이슈는 안토니가 맨유를 이적을 했고 그 이적료가 무려 1억 유로에 달아온다. 근데 이스타 가서 30분 떠들고 왔다. 네, 이스타 TV 가서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 아니 사실 그 안토니 선수가 영입이 되면서 과연 1억 유로의 값어치가 있느냐, 그 정도의 활약을 할 수 있느냐, 오버페이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오버페이가 아니냐가 아니라 오버페이 다지 그냥 솔직히. 그치. 솔직히. 근데 그 상황은 이제 안토니의 실력뿐 아니라 아약스의 고자세 또 맨유의 또 필요성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얽히다 보니까 그런 이적료가 형성이 됐다고 생각이 되죠. 네. 아니 안토니가 보통은 어느 정도의 이적료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기량과 잠재력만 봤을 때는 그래도 아약스가 한 4천 5천만 유로를 원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이거는 최초의 제 생각이었고 이제 여러 정보들을 또 찾아보다 보니까 이게 또 브라질 전소속 팀과의 이제 또 연대금이라든지 여러 이제 얽혀 있는 금액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아약스가 더 고자세로 나가고 이적료도 더 높아진 그런 상황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선수의 기량만 놓고 봤을 때는 4천 또는 5천만 유로인데 물론 이제 여기서는 잠재력도 조금은 포함이 되겠죠. 근데 아약스가 지금 2배로 뻥튀기했다. 야 이거 당근마켓에서 이런 사람 없어. 아니 야. 근데 우리도 좀 정신적 타격을 받았잖아. 뭘 타격을 받아? 아니 우리도 안토니가 포함된 스쿼드로 올 시즌을 준비하고 있었단 말이야. 왜 이래 안토니는 나가고 싶어서 안달이었는데. 물론 이제 안토니는 지난 2월에 이미 이제 나는 이제 다음 시즌에 떠나고 싶다라는 표현을 했다고 하고 아약스도 뭐 어느 정도 구두적으로 합의가 됐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거는 그때 일인 거고 구두 합의가 됐다라는 게 어찌됐든 증명이 된 건 없고 안토니 측만의 주장이라서 확실하게 신뢰할 수는 없지. 아니 야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금액 안토니 금액 이러면은 메뉴에게 너무 등쳐먹는 거 아니냐? 네, 올 시즌에 아약스가 2억 유로를 벌었습니다. 와 2억 역사 유로. 올 시즌 유럽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가장 많은 이적료를 벌어들인 아약스입니다. 여하튼 이제 안토니 선수가 메뉴로 오게 됐는데 이거는 터나우 감독의 요구사항도 있었을 거예요. 네, 터너 감독이 그리는 그림. 네. 최초에 이제 맨유에 도착했을 때 만든 모델들이 있겠죠. 네. 그 모델에서 봤을 때 각 포지션마다 어떤 유형의 그리고 어떤 재능, 어떤 기술들을 지닌 선수들을 배치해야겠다라고 다 그려놨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우측에 봤을 때는 역시 좀 굴려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선수들이 와야겠다라고 판단이 됐고 여기에서 최상위 후보에 있던 안토니에게 좀 집착을 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안토니 선수가 맨유를 이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팬들의 시선은 과연 안토니는 프리미어리그에서 종활약을 할 수 있는가가 첫 번째고 네. 두 번째는 안토니와 함께 맨유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것인가가 두 번째거든요. 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가능한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 볼까 합니다. 가능할 것 같아. 나는 축구 전문가 해설위원이시잖아. 나는 안토니를 높게 평가하지 않기 때문에 1억 유로라니 미쳤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스타 가서도 얘기했지만 1억 유로라는데 포커스를 맞춰서 모든 기준을 잡으면은 이거는 뭘 해도 나올 수가 없어. 정말 당장에 아자르급의 활약을 해야지. 그러니까 첼시 시절의 아자르입니다, 여러분. 레알 시절의 아자르 아닙니까? 그래요. 첼시 시절의 아자르입니다. 항상 혼자로 모두 돌파해내고 공격 포인트를 만들어내고 공격을 이끌어가던 그런 영향력을 보여줘야 이적료값 한다라고 하는데 안토니에게 당장에 그런 것들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네. 거기다 안토니가 솔로 플레이가 약한 건 아니지만 또 매우 강한 것도 아니에요. 강하다고 보긴 좀 어렵죠. 물론 이제 드리블에 있어서 여러 유형이 있잖아요. 이거 좁은 공간에서 1대1 혹은 1대 다수에서 이제 상대해내서 뚫어내고 거기에서 공격을 창출해내는 득점을 만드는 그런 유형의 드리블러들이 있는 반면에 또 공간이 났을 때 그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드리블러들도 있잖아요. 속도를 빠르게 활용해서 볼을 운반시킨다거나
안토니는 좀 약간 후자에 가까운 네. 그런 유형이고 좁은 공간에서는 본인이 직접 만들기보다는 연계해서 팀적으로 이렇게 공격을 만들어가는 그런 것들을 즐기는 유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일단 이제 안토니는 메뉴를 이적을 했기 때문에 안토니 상황도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은 메뉴의 상황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메뉴가 초반 2연패 당하면서 정말로 이대로 나락을 가는구나. 터나 감독은 그냥 네덜란드 내에서만 명장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난 거기서 잘리고 그냥 빨리 아약스에 돌아왔으면 했는데 야 너는 안 진짜 되겠더라. 완전 통수에 너 같은 통수가 요거 어딨냐. 아깝다. 근데 거기서 잘렸으면 안토니 1억 유로가 안 생겼잖아. 네. 잘 됐어. 근데 터나 감독이 문제가 많으니까 네. 공격 전개를 좀 단순화시키고 빠르게 전개를 시키면서 결국은 리버풀도 잡고 그리고 바로 오늘 새벽에 펼쳐진 레스터도 잡고 최근 3연승을 달렸어요. 그래서 5위까지 올라왔어요. 네. 생각보다는 빠르게 회복하고 있어요. 일단 자신이 추구하는 축구보다는 이거 결과를 어느 정도 내면서 차근차근 바꿔야 되겠다. 이건 단기간 내에 팀의 스타일 자체를 팀의 체질 개선을 쉽게 할 수는 없겠구나. 그래서 좀 장기적인 시선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근데 2연패 했을 때 기분 좋게 영상 찍어서 조회수 많이 찍었더라? 나는 그대로 날아갈 줄 알았거든. 터나 안녕 이러면서. 근데 우리가 제 영향이기도 하지만은 터나 얘기를 참 많이 했잖아요. 네. 다른 데들에 비해서 참 많이 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데서 터나 감독을 얘기할 때 특징들을 저희가 몇 가지 짚어드렸는데 터나 감독이 물론 이제 토탈 풋볼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감독이지만은 이 감독의 커리어를 짚어봤을 때 고어에드 이글스도 있고 위틀레트도 있고 아약스도 있고 네덜란드 기준이지만 거기에서는 약팀, 중위권 팀, 상위권 팀을 모두 경험해봤단 말이죠. 거기에서 다양한 형태로 대응을 해봤고 이런 것들이 분명히 테나 감독이 기존의 네덜란드 감독 이런 성향의 감독과는 차별점이다. 차별점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지금 단 5경기를 했지만은 잘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네. 저는 사실 초반 2경기에서 무너질 때 모습을 봤을 때는 야 이거 총체적인 난국이다. 왜 그러냐면은 호날두는 떠난다 만다 얘기하고 있고 최전방은 그래서 확실한 자원이 없고 네. 3선은 너무나 펑 하고 비어있는 듯한 느낌. 그러니까 3선에서 말 그대로 파이터도 없고 네. 그렇다고 빌드업을 전개시키고자 에릭센을 내렸는데 여기도 문제고 그리고 해리 메가이어는 얘는 대체 뭐하는 앤가. 거기다 리산드로 마르티네스는 역시 신장이 문제구나. 네. 이런 게 다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렇지. 초반 2경기 만에 우려했던 게 다 나왔어. 네. 그래서 이거를 빠르게 회복하기는 굉장히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오히려 레시포드를 전방에 두고 산초, 엘랑가 이런 선수들을 그래서 속도를 최대한 높이면서 뒤쪽에서 좀 더 빠르게 그리고 좀 더 단순하게 전개를 시키면서 어느 정도 수비의 중심을 두고 공격에서도 효과를 보는 그러다 보니까 리버풀을 잡으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고 그 다음에 리버풀전 포함해서 3연승을 달린 것 아닌가. 여기다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같은 경우에도 바람과 함께 나오니까 시너지가 좋아요. 네. 서로 상호 보완 작용을 굉장히 잘해주고 있고 그 리버풀전부터 약간 모델을 변경을 했거든요. 이전까지는 좀 점유하고 경기를 지배하려고 좀 노력을 했다라면은 리버풀전부터는 안 되겠다. 약간 개싸움, 소위 얘기해서 개싸움 형태로 가서 강하게 앞에서부터 프레싱을 걸고 여기서 실패하면 뒤로 물러서서 버티다가 역습을 취하는 이런 효율적인 공격을 하는 것으로 변형을 줬는데 이게 좀 잘 먹혀들고 있죠. 그렇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부분적으로 보면은 지금 1라운드부터 5라운드까지 다 봤을 때 전형 자체는 똑같아요. 4-2-3-1 형태로 가고 있지만은 부분적으로 에릭센을 활용하는 방법, 맥토미니를 활용하는 방법 이런 데에서 계속 변화를 주면서 이 팀이 전체적인 대응은 같지만은 계속 대응하고 변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게 좀 긍정적인 신호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카세미로가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잖아요. 네. 지금까지는 교체 출전을 주로 하고 있지만 이제 선발로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중원에서의 안정감은 더욱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당연히 수비 라인의 안정감도 카세미로의 등장과 함께 더욱더 향상될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네, 저는 여기서 근데 조금 다른 얘기 이게 틀리다 맞다라기보다는 제가 테나 감독을 지켜봤을 때의 생각을 그냥 말씀드린 거예요. 카세미로가 왔어요. 그러면 물론 이제 적응기를 거쳐서 이제 선발로 당연히 나와야겠다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이 선수의 기량적인 측면, 전체적인 조합과 밸런스적인 측면에서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고 저도 그렇게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조금 다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게임 모델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 감독이 어찌됐든 시작할 때는 1-4-2-3인 형태로 그림을 그렸을 거란 말이죠. 그게 프리시즌과 1-2라운드에 드러났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카세미루는 이 형태에서 과연 테나 감독이 원하는 요구하는 그런 역할들을 완벽하게 수행해낼 수 있을 것인가, 완벽하게 수행해낼 수 있는 선수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은 들어요. 네. 이런 점들은 해낼 수 있겠지만 요런 데서는 레알 마드리드에선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진 못했는데 그 레알 마드리드의 전체적인 구성을 봤을 때도 정삼각형보다는 역삼각에 네. 가까운 구도잖아요. 그래서 뭐 카세미루가 피보트 위치에서 주로 뛰었는데 네. 더블 볼란치에서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느냐. 근데 네.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터너 감독이 카세미루의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거와 동시에 지금 요 포메이션과 요 전술에 카세미루를 좀 적응시키고 있는 단계가 아닌가? 그럴 수도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리고 네. 저는 에릭센을 밑으로 내린다고 봤을 때는 오히려 더블 볼란치의 파트너가 맥토미니보다는 카세미루가 100배 낫다. 그 맥토미니가 지금 보면은 수비적인 역할, 피지컬로 상대해줘야 되는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난 레스터전에서도 레스터 2선 미드필더를 묶는 역할을 했고, 만약 근데 그런 역할을 줄 거면 그냥 카세미루에게 그대로 줘도 돼요. 근데 최종적으로 그리는 그림은 저는 그거보다는 좀 더 요구하는 것들이 많을 거라 생각되고, 그러면은 카세미루를 거기에 테스트를 해본다거나 그런 역할들도 할 것이고, 혹은 만약에 카세미루와 중원의 선수들의 최적의 역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100%그 이상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한번 틀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카세미루가 최후방에 위치하고 지금 에릭센이 어떻게 보면 3선에서 수비형 미드필드 맥토미니나 카세미루와 같은 선상에서 뛰고 있잖아요. 에릭센을 올린 다음에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내려서 역삼각 형태로 말하자면 우리 4-3-3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구조로 다시 한번 변화를 깨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저는 생각은 들어요. 경기 중에도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렇죠. 네. 에릭센의 위치에 따라서는 이제 정삼각형이 됐다가 네네. 역삼각형이 됐다가 이게 네. 가능하지 않을까. 네네,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카세미루가 얼마만큼 터너 감독의 전술에 적응하느냐, 그리고 얼마나 빨리 적응하느냐, 이게 중요하긴 한데 저는 뭐 가능할 거라고 보고. 네, 말씀하신 데서 제가 좀 잘라 먹어서 죄송한데 하나 더 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테나 감독의 팀을 얘기할 때 아약스를 놓고 1기, 2기를 이렇게 더 붙여서 설명을 하곤 하잖아요. 그 18-19 시즌을 1기라고 하고 지난 시즌 2 시즌을 2기라고 하는데 2기의 팀을 자세하게 보시면은 방금 말씀하신 그런 그림이 나와요. 알바레스나 흐라벤베르의 위치에 따라서 이게 4-2-3-1도 됐다가 4-3-3도 됐다가 하거든. 이런 유동적으로 움직임을 가져가는 모습들도 보여줬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런 그림이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결국 이제 중원의 안정감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네. 이렇게 판단이 드는데 그러면 공격 작업은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 호날두가 뭐 지난 시즌만큼만 골을 넣어줘도 좋겠지만은 뭐 그 전 시즌만큼 넣어주면 더 좋겠지만 일단은 올 시즌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네. 그럼 최전방에 레시포드의 득점력을 믿고 갈 수 있느냐? 그러면 레시포드에게 득점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만들어줘야 되는 건 아니냐? 네. 또는 측면에 있는 자원들, 2선에 있는 자원이 득점 지원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건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그 가운데서 안토니가 등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토니가 어떤 역할을 할지 요 부분을 이제 예상하는 게 김깡 씨를 모신 이유입니다. 일단 톱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톱은 일단은 테나 감독이 완벽하게 부합하는, 테나 감독이 전술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캐릭터는 지금 없다고 생각해요. 호날두도 그렇고 레시포드도 그렇고 뭐 공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둘은 약간 유사한 면이 있잖아요.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부분적으로는 다른 면들이 있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유사한 면이 있고, 그게 단점도 저는 유사하다고 보거든요. 이 단점이라고 하는 게 수비로 전환했을 때 이 적극성, 그리고 꾸준하게 해줄 수 있는 근면성,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데 양측에서 그럼 더 받쳐줘야 되거든요. 더 받쳐줘야 되는 그림이 필요하고, 산초와 안토니가 어떻게 보면 좌우 대칭해서 비슷한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봐요. 측면을 크게 벌려서 안쪽으로 좁혀 들어오는, 그러면서 이제 찬스를 만들어내는 그림을 그릴 거라고 생각이 되고, 안토니도 결국은 산초가 그동안 맨유에서 해왔던, 어떻게 보면 보여준 건 아직은 적지만은 하려고 해왔던 그런 패턴들, 공격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역방향으로 바꿔서 하려고 할 것이다라고 보시면은 이해는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저는 안토니가 와서 안토니 개인의 플레이 자체를 봤을 때는 아 그래 어느 정도 할 것 같아 그런 생각은 드는데 사실 좀 달롯이 아쉬워요. 네. 사실 뭐 안토니 같은 경우에는 측면을 넓게 펼치고 있다가 수비수 한 명을 끌고 들어오면서 측면에 공간을 만들어 주거든요. 그렇죠. 네. 그 공간으로 풀백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풀백이나 미드필더들이 그 네. 공간을 잘 활용해야지 또 시스템이 잘 돌아갈 수 있죠. 근데 네. 달롯이 과연 그 공간을 잘 이용해서 정확한 크로스를 올릴 수 있느냐? 음. 이런 부분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들죠. 네. 그 안토니가 만약에 경우 네. 안쪽으로 끌고 들어갔을 때 부페라든가 에릭센이 올라왔을 때 그 동선이 겹치는 상황이 되면 이거 교통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 네. 저는 근데 그래도 달롯은 조금 기대할 면이 있다고 생각돼요. 봤을 때는 어찌됐든 테나 감독이 이 풀백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이 딱 나왔을 때 어떻게 플레이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숙지는 어느 있다. 정도 되고 있다. 그래서 하려고 노력한다라는 게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좀 개선 발전의 여지도 있다고 생각되고 조금은 더 지켜봤으면 좋겠고요. 결국 이제 유닛을 만든다고 하죠. 이 삼각형이 이루어졌을 때 좌측에서는 산초 그리고 뭐 에릭센 혹은 이제 말라시아 이렇게 이루어진 다음에 우측에서는 달롯과 안토니 그 외에 한 명이 문제거든요. 물론 에릭센이 이쪽으로 올 수도 있지만 지금은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이쪽으로 올 수도 있고요.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공간을 많이 뛰어나면서 찬스를 많이 만든 유형이긴 해요. 근데 이 공간을 만들면서 해야 되는 역할 가운데 득점을 노리고 공격 포인트를 만들어내는 것도 있지만은 약간 덤이라고 하죠. 수비수들이 이렇게 끌어줄 수 있는 계속 움직여 다니면서 끌어주고 수비를 혼란을 일으키고 거기에서 다른 동료들에게 공간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그거를 계속 하기에는 좀 아깝다는 생각도 들거든. 하려고 하면 할 수는 있겠지만은 좀 더 다른 역할들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여기에 적임자를 또 찾아야 되는 것 아닌가. 물론 브루노 페르난데스에게 그런 역할을 줘서 할 수도 있지만은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를 찾는 작업 그리고 교통 정리하는 작업이 또 테나 감독에게는 또 하나의 숙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토니가 하기 나름으로 메뉴의 공격력이 달라질 것인가? 네. 달라지겠죠. 하기에 나름으로. 네, 안토니가 잘하면은 잘 풀리고 못하면 안 되겠지. 자, 안토니가 잘할 것인가 그럼? 근데 조금 우려스러운 면들은 뭐 제가 이스타 TV에서도 얘기 드렸어요. 피지컬적인 면에서 아무래도 EPL은 강력하게 나오는 그런 리그고 안토니는 또 신입생이다 보니까 상대 수비수들이 또 거칠게 나올 거란 말이죠. 그렇죠. 예, 그런 측면에서는 우려스러운 면도 있지만 조금 긍정적인 면은 결국 이제 우리도 쉽게 예측할 수 있는 테나 감독의 축구를 경험해본 그런 선수란 점이고 거기에서 뭐 물론 EPL을 경험한 건 아니지만은 유럽 대항전, 뭐 네덜란드 리그 이런 다양한 수비수들을 상대하고 다양한 수비 조직력을 지닌 팀들을 만나보면서 대응법을 이제 많이 스스로 이제 느껴봤을 거고 거기에서 익혔을 거라고 생각된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는 조금 기대할 수 있겠죠. 저는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1억유로 나는 이정료는 안토니가 손에 쥐는 이정료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아약스가 손에 쥔 이정료잖아요. 감사합니다. 손에 쥔 사람은 아약스인데 1억 유로라는 이 명함은 안토니를 따라오거든요. 그렇죠. 안토니와 테나 감독에게 따라가겠죠. 그러면은 안토니가 조금만 못하더라도 잉글랜드 언론이나 팬들이 저게 1억짜리다. 그래.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단 내가 말이죠. 바르셀로나 중계하면서 저게 1억짜리다 쿠티뉴, 저게 1억짜리다 덴벨레, 저게 1억짜리다 그리즈만 했거든요. 주급이 부끄러운 줄 알아라. 근데 안토니도 분명히 초반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면 이게 약간 악순환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니 제가 아까 그런 얘기를 드렸잖아요. 산초와 비슷한 유형으로 비슷한 흐름으로 보시면 될 것 같다. 근데 산초가 지금 어때요? 지금까지는 그런 이종료를 채워주지 못했지. 했나라고 생각하면은 아닌데. 물론 이제 레스터전에서 기대치 골을 넣었습니다만. 있겠지만은 이제 지금까지의 이제 경기력들을 쭉 놓고 봤을 때는 분명히 이제 좀 모자란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안토니도 똑같이 그렇게 대입돼서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정료는 더 세니까.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터나 감독이 성공할 거라고 봅니까? 저는 그러니까 올 시즌은
쉽게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챔피언스리그에 나가지 못할 가능성이 커 보이거든요. 성공의 기준이 어디냐에 달려. 일단 올 시즌은 챔피언스리그 나가는 게 성공의 기준이죠. 그렇죠. 그렇다면은 굉장히 힘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저는 챔피언스리그 경쟁을 하고 팀을 어느 정도 완성 단계에 도달시켰다가 기준이면은 뭐 성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요게 근데 우린 시즌 초반에 얘기거든. 이게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사실은 메뉴 입장에서는 이번 여름에 쓴 돈을 생각했을 때 챔피언스리그 진출 티켓을 손에 쥐어야 하지만 터나우 감독이 팀을 만드는 과정이 시간이 필요해 보이니 자, 유럽 대항전 나갈 수 있는 경쟁을 하고 그 가운데 팀의 토대만 마련하면 그래서 다음 시즌에 부족한 한두 부분만 메우면 되는 상황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러면 나름대로 올 시즌은 성공한 시즌이다. 아 근데 이거 나 여기서 카세미루 영입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해야 되는 게 카세미루가 분명히 지금 맨유에게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수예요. 검증도 됐고 능력도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선수인데 이게 테나 감독이 최초에 그리던 그림은 분명히 카세미루가 여기에 핏이 딱 맞는 그런 그림은 아닐 거란 말이죠. 네, 프랭키 도용이었겠죠. 프랭키 레용이고 그 파트너도 카세미루 같은 그런 유형은 아닐 거란 말이죠. 근데 여기에서 카세미루를 데려다 박아놨어요. 그러면 이 모델을 결국은 전면을 수정하던 일부분을 수정하던 어찌됐든 수정 작업을 거쳐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서 또 시간이 분명히 소요될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은 프리시즌에서 2라운드까지는 시즌 준비하기 전에 그린 그림으로 어찌됐든 계속 발을 맞춰오고 훈련을 해왔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됐을 때 틀었을 땐 그럼 다시 시간이 필요한데 오히려 이적료를 크게 지불하면서 큰 선수들을 큰 선수는 아니죠. 큰 이적료를 지불하면서 잠재력 있는 선수들을 데려오면서 이런 시간들을 좀 깎아 먹었잖아. 본인이 어떻게 보면은 좀 자초한 거지. 그런데 좀 어렵게 됐어요 상황은. 결국 아까 얘기해 드렸다시피 뭐 챔피언스리그 티켓은 따야 된다고 하는데 이적료 이 정도 나오면은 챔피언스리그 티켓이 아니라 우승 경쟁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주장하신 분들도 있고 그것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요. 왜냐면 이적료를 들였으니까. 그럼 맨유랑 클럽이니까.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때요? 그러니까 뭐냐면 올 시즌은 결국은 챔피언스리그 진출 티켓을 놓고 경쟁을 해야 된다. 따면 좋다. 못 따면은 욕은 좀 들을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지었다고 친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터나우 감독은 맨유의 체제 개선을 완전히 시키면서 우승 경쟁을 할 수 있는 팀으로 만들 수 있느냐? 터나우 감독의 계약 기간 내에 지금 봤을 때는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도 들어요. 왜냐하면은 이 5라운드를 치는 동안 계속 변화를 주고 계속 대응을 하고 있잖아요. 테나 감독이 초반에는 본인의 축구를 좀 고집하면서 관철시키면서 좀 고집스럽게 가는 면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두 경기 만에 바로 깨우치고 변화를 줬다라는 거죠. 막 10라운드까지 끌지 않고 한 두 경기 만에 각을 봤다라고 볼 수도 있어. 이게 브렌트포드에게 크게 깨진 게 오히려 영향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야, 주위에서 얘기했겠지. 뭐 이제 잘릴 것 같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뭐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뭐 주변에서 조언을 줬든 어찌됐든 간에 본인이 선택하는 건 본인의 몫인데 변화를 줬잖아요. 그리고 결과를 내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상황에 맞게 대응을 해가면서 본인의 축구를 조금씩 입히려는 노력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할 수 있고, 그렇다면은 이런 고집스러운 면보다는 유연한 면들을 더 보여주지 않겠는가. 그래서 성적과 그리고 본인이 계획한 이 프로젝트를 이 균형을 맞추면서 갈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안토니는 성공할지 실패할지 모른다. 그러나 테나 감독은 분명히 중요한 퍼즐이다. 그 대신 1억 유로만큼은 못할 것이다. 자, 아니 왜? 저기서 까고 하는데 여기서까지 까면 안 된다니까. 여하튼 이제 1억 유로만큼은 못할 것이다. 아니 이렇게 이런 선수를 데리고 그럼 아약스는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전승을 하고 어떻게 16강에 갔어. 분명히 능력이 있는 선수야. 네. 그리고 아약스가 2배 뻥튀기 했다. 이런 얘기하면 그렇겠지. 또 김킹깡 저기 가서 너무 깠으니까 여기 가서 일단은 조금 보호해서 자기 이미지 관리한다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그 분명히 근데 안토니는 재능이 있는 선수예요. 그러니까 안토니는 요렇게 마무리 질 수가 있고 터나우 감독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체질 개선에는 성공할 것이다.
그래서 시간을 줘야 된다. 요게 이제 김진수의 생각인 거죠. 시간을 줘야 된다라기보다는 시간을 줬으면 했는데 지금 그 시간을 본인이 좀 깎아먹었고 시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줄어들었으니까 더 잘해라 이런 거지. 네. 이 방송은 메뉴 팬들이 보지 말았으면 왜? 좋겠습니다. 아니 맨유에게 되게 피와 살 같은 얘기를 해준 거 아니야? 아약스가 이래왔으니까 이렇게 변화할 것이며 이런 점들을 유의해서 봐야 된다. 얘기해준 거잖아. 그렇군요. 나는 왜 자꾸 네가 사기친 것만 생각나지? 아약스가 메뉴에게 사기쳤다는 느낌 만들지? 그건 사기친 거 아니고 그분들이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 자, 아니 잘 생각해봐요. 우리 1억 유로 받은 건 맞아. 야 적당해. 아니 받은 건 맞는데 올 시즌 이렇게 어찌됐든 한번 휘청거리게 된 거잖아. 야, 너 오늘따라 주둥이가 길다. 아니 나 조금 주둥이 조금 더 길어도 내가 한마디 하고 싶은데 토트넘 팬들이 항상 그런 얘기해요. 산체스 사기쳤다. 왜냐면 근데 산체스 그때 이적 시장 막바지 우리가 계속 잡으려고 했던 거를 오버페이해서 데려간 거거든요. 그 데려갔어. 근데 아약스 그 시즌에 챔피언스 리그도 못 가고 유로파 리그도 광탈하고 떨어졌거든요. 거기에서 기회 비용이 쓰인 거야. 우리도 할 말이 있다고. 알았습니다. 네. 이거 좀 그렇다 마무리가. 여러분, 저와 이 사람의 인성의 차이가 보이죠? 산체스 갖고 이렇게 화내고 저는 에메르송 로시엔토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네, 토트넘 팬 여러분. 화가 많은 사람입니다. 저희의 인성의 차이를 한번 느껴보세요. 그렇지만 저는 올 시즌 맨유 덕분에 행복합니다. 네. 이 말도 꼬이네. 근데 기대가 되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5경기 동안 계속 고집스러운 면만 보여주고 그랬다면은 이것도 뭐 제2의 반할이네 뭐 이런 얘기들 하면서 또 욕만 하겠지만은 빠르게 바뀌고 빠르게 성적을 내고 있잖아. 아니 거기다가 초반에 너무 바닥을 보여줬어. 그러니까 그게 조금 좋은 거야 오히려. 바닥 찍고 한 번 딱 치니까 그 다음에 올라갈 때마다 계속 상승한다. 여기서 막 이런 성적을 느낌. 내잖아. 그러면 지옥과 천당을 가는 거거든. 드라마틱하잖아. 이게 체감 온도 차이라고 그러니까. 할까? 그래가지고 은근히 기대가 됩니다. 2연패 할 때는 어. 야 이거 시즌 초반에 굉장히 힘들겠는데? 이랬는데 어느덧 3연승이니까.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어떤 모습을 보일지 좀 봐야 되겠고. 그 맨유 팬들이 또 조금 기대할 수 있는 거는 과거에 그런 얘기하잖아요. 바날 감독이 성적을 냈을 때 상대 팀들이 못했어. 뭐 경쟁 팀들이 그땐 리빌딩 하던 시기고 주춤하던 시기였어라고 했는데 지금 돌아봐요. 리버풀 조금 살아나고 있지만 아직은 완벽하게 올랐다고 보기는 어렵고 선수들의 폼이 지금은 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죠. 첼시도 지금 아직은 주춤거리고 있죠. 아스날은 물론 잘하고 있지만 그렇게 비교해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뭐 우리가 소위 얘기한 빅6라고 봤을 때 절반 이상이 지금 헤매고 있어요. 맨유에겐 좀 기회일 수도 있죠. 네. 물론 이제 아스날은 너무나 잘하고 있고 맨시티는 제 실력 발휘하고 네. 토트넘은 경기력은 안 좋지만은 성적은 나오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리버풀 같은 경우는 시즌 초반에 생각보다는 주춤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 첼시도 뭐 오바메양이나 이렇게 영입하면서 이제 전력을 다시 한번 다듬어 가고 그런 있죠. 상황이니까 어찌 보면 이번 시즌 초반에 메뉴가 흔들리긴 했지만 요거에 대한 그 손해는 그렇게 크지 않다. 왜냐면 그렇죠. 몇몇 팀도 다 같이 흔들리고 있어서. 그러니까 그러면서 3연승 하면서 5위를 찍었으니까. 네. 자, 여기까지 이제 아약스의 광팬 김낑깡 씨의 변명 시간이었습니다. 뭘 변명이야? 그러나 개인적으로 메뉴 기대됩니다. 그래요. 어떻게 저도 바뀌는지. 올 시즌에는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고 싶어서 맨유 경기를 계속 챙겨보고 있어요. 네. 같이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메뉴가 바뀌는 과정을 보는 것만으로도 정말 재미나지 않을까. 제가 1억짜리구나 이렇게 지켜보는 앙토니오 플레이도 재미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러면은 메뉴 경기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그때는 또 한 4연패 정도 할 때쯤이겠지? 4연패 정도 하면은 너 불러서 청문회 한다.